견적 비교할 때 동네 업체 1개, 디자인 스튜디오 업체 1개, 한샘과 같은 브랜드 프랜차이즈 1개 이렇게 골고루 비교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이 방법은 틀렸습니다. 인테리어 커뮤니티 같은 데 보면 업체를 잘못 골라서 실패한 후기들이 많잖아요. 혹시 나랑 잘 맞는 업체를 찾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네, 그럼요. 따로 있죠. 제가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고객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고객들이 인테리어 업체를 고를 때 유튜브 영상이나 홈페이지 사진만 보고 아, 여기 완전 디자인 내 스타일이다 하고 약간 느낌적인 느낌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감이 정말 좋으신 분이라면 내가 원하는 업체하고 성공적인 인테리어를 할 수도 있지만 예쁜 사진만 보고 업체를 고르면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인테리어 업체 고르는 방법을 다룬 영상들은 많은데 진짜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는 곳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인테리어 업체를 선정할 때 반드시 살펴봐야 할 9가지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제대로 된 업체와 성공적인 인테리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좋은 인테리어 업체를 만나고 싶다면 여기를 먼저 확인하세요. 인테리어를 하기로 결심한 고객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게 인터넷 검색이거든요. 포트폴리오를 쭉 보다가 마음에 드는 업체에 연락해서 견적을 요청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우리가 실수를 줄이려고 업체 후기들도 많이 찾아보잖아요. 그런데 제대로 된 후기를 보려면 제일 먼저 오늘의 집 계약 후기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의 집이라는 플랫폼 안에서 특정 업체에 등록되어 있는 고객 후기는 일반 후기들과는 좀 달라요. 오늘의 집에 올라온 후기들을 자세히 보시면 오늘의 집 계약 또는 업체 직접 계약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오늘의 집 계약이라고 명시된 후기는 오늘의 집, 인테리어 업체, 고객과 제3자 계약서를 작성하고 쓴 후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의 집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공사 계약 당사자가 아니면 절대 후기를 남길 수 없는 구조라 100% 계약 사실이 확인된 리뷰입니다. 근데 업체가 몇 년간 쌓은 수많은 후기들을 사실상 다 읽어본다는 건 현실적으로 좀 어렵겠죠. 시간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게 어려우시다면 최근 3개월 리뷰를 우선적으로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간혹 리뷰를 보다 보면 내용은 너무 좋은데 6개월 이상 오래된 것들도 많더라고요. 최근 들어 회사 경영 상황이 악화되거나 너무 바빠서 공사 현장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업체가 가장 최근에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견적은 같은 유형의 업체끼리 비교하세요. 이것도 많은 분들이 하는 실수인데요. 아무도 말을 안 하더라고요. 보통 고객분들이 견적 비교할 때 동네 업체 1개, 디자인 스튜디오 업체 1개, 한샘과 같은 브랜드 프랜차이즈 1개 이렇게 골고루 비교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이 방법은 틀렸습니다. 제대로 견적을 비교하시려면 동네 업체는 동네 업체끼리, 디자인 업체는 디자인 업체끼리 하셔야 돼요. 같은 성격의 업체끼리 비교해야 정확한 비교 견적이 나오거든요. 첫째로 동네 업체는 해당 아파트 공사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실측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정확한 치수를 이미 파악하고 있어요. 기본 공사에 대한 가견적이 빠르고 견적 정확도가 비교적 높은 편이에요. 하지만 동네 업체의 단점을 꼽자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공사 견적서 내역이 자세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둘째로 디자인 스튜디오 업체의 형태들은 디자인적인 부분과 공사 디테일을 중점을 두고 견적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디자인 스튜디오는 일반적으로 공사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프로세스가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 니즈를 파악하는 절차나 디자인 제안서와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러한 차이점들을 아시고 견적을 비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프랜차이즈 구조의 인테리어 업체인데요. 예를 들어 한샘, 현대리바트, 아파트멘터리와 같은 업체들을 프랜차이즈 업체라고 부릅니다.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일반적으로 자재 공급 단가와 견적서 양식이 유사하기 때문에 견적 비교가 매우 쉽습니다. 마음에 드는 업체가 있다면 반드시 이 질문을 해보세요. 보통 이런 질문은 민망해서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단돈 몇만 원짜리 물건을 구매하는 게 아니잖아요? 때문에 회사 소속 디자이너와 현장 소장이 몇 명인지, 한 달에 이 회사의 공사 현장이 몇 개나 돌아가는지를 꼭 물어보세요. 특히 유명한 업체일수록 바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담당자 한 명이 맡은 고객이 여러 명일 가능성이 있겠죠? 이런 경우 고객 입장에서는 관리를 못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현장 소장 한 명이 동시에 운영할 수 있는 현장 개수는 최대 2개라고 봅니다.
현장 3개부터는 한 사람이 3개 현장을 하루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어려워요. 그리고 시공에 대한 하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유튜브에 이름 있는 업체들은 다 바쁘던데 마음에 드는 업체가 바쁘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업체가 바쁘다고 무조건 거르시면 안 되고요. 담당 디자이너와 현장 소장이 배정되면 동시에 담당하는 현장 개수를 꼭 물어보세요. 그리고 공사 계약서 작성할 때 담당자에게 현장을 2개 이상 배정하지 않는다라고 특약사항으로 요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건 민망하거나 무례한 질문이 아닙니다. 소비자의 권리니까 꼭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회사의 형태도 엄청 중요합니다. 인테리어 금액이 클수록 이 업체가 사업적으로 안정적인지 알아보는 것도 중요한데요. 내가 인테리어를 맡기려는 회사가 개인 사업자인지 혹은 법인 사업자인지 여부가 중요한 포인트예요.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등기 검색이 안 되기 때문에 회사의 재정 상태라든지 자본금이라든지 이런 걸 검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회사가 안정적인지를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는 공개된 정보가 없는 거죠. 하지만 법인 사업자는 달라요. 개인 사업자와는 다르게 회사의 매출, 직원 수, 자본금, 회사 주소, 심지어 대표이사 집 주소까지 언제든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보여지는 예쁜 포트폴리오만 볼 게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회사의 신용 정보까지 볼 수 있다면 좀 더 안심하고 회사를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게 인테리어 공사가 끝나도 AS 관리를 안정적으로 받으셔야 하잖아요. 법인회사의 안정성을 확인해 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이버에서 인터넷 등기소라고 검색하시면 법인명을 검색하시면 부동산 등기 검색하는 것처럼 그 회사의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실 수가 있어요. 추가적으로 법인의 매출을 확인하시는 방법도 있는데요. 네이버에서 중소기업 현황 정보 시스템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회사의 사업자 정보와 재무 정보들도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실내 건축 공사원 면허 없어도 괜찮다는 말에 절대 속지 마세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막상 무면허 업체에 상담을 받으러 가면 설득당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다시 말씀드려요. 법적으로 실내 건축 면허가 없으면 1,500만 원 이상 규모의 공사를 못하게 되어 있고, 이를 어기면 건설산업기본법에 근거해서 인테리어 업체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3년 전의 조사 결과이긴 하지만 1,500만 원 이상 시공 사례를 신고한 사업자 678곳 중에 실제로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17.6%에 불과했다는 보도가 있어요. 사실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실내 건축 면허를 취득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첫째로 자본금이 1억 5천만 원 이상 있어야 됩니다. 자본금은 최초 면허 취득할 때 필요한 기초 자금인데요. 처음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 면허를 유지하기 위해 이 자본금을 항상 유지해야 하는 조건이 있어요. 둘째로 인테리어 회사에 총 2명 이상의 기술 자격 취득자를 고용해야 합니다. 최소 2인 이상의 기술 인력을 항시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셋째로 매년 정기적으로 회사의 재무, 신용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실내 건축 면허를 취득하려면 전문건설공제조합이라는 기관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데요.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인테리어 업체들이 안정적으로 공사를 수행하고 계약, 하자 보증 등의 법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보증과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에요. 시공 매뉴얼과 공사 운영 시스템도 꼭 확인하세요. 회사의 업무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제대로 된 시공 매뉴얼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공정별 매뉴얼과 체크리스트는 보통 회사들이 자체적으로 제작하는데요. 공사를 표준화하고 반복되는 하자를 줄이기 위한 대비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업체가 시공 매뉴얼이 꼼꼼한지는 계약 전에 미리 알 수 있나요? 네, 당연히 미리 알 수 있죠. 인테리어 상담을 가게 되시면 회사 공사 매뉴얼이나 공사 체크리스트가 있는지 꼭 물어보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그 매뉴얼과 체크리스트대로 현장에서 실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해요. 이 부분은 매일같이 작성되고 보고되는 회사의 공사 일지 양식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공사 일지대로 잘 실행되고 있는지도 꼭 확인하세요. 공사 일지를 보여달라고 하면 혹시 업체에 무례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회사가 고객한테 제공하는 공사 서비스의 일종이기 때문에 절대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도면을 받을 땐 꼭 이렇게 요청하세요.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 말이 있죠? 인테리어 회사마다 디자인 시안을 보여줄 때 스타일이 다 달라요. 어떤 곳은 2D 도면만 두고 설명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곳은 스케치업만 띄우는 경우도 있고, 그래픽 시안을 렌더링까지 디테일하게 해주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렌더링까지 완료된 디자인 시안을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스케치업이라는 프로그램에 아무리 자세히 표현되어 있다 하더라도 자재의 텍스처라든지 색감을 표현하는 게 한계가 좀 있거든요. 근데 이미지에 렌더링이라는 작업을 하면 실제와 거의 비슷하게 구현되기 때문에 색감까지도 구분하기가 쉽습니다. 일반인이라도 이 정도 시안이면 할지 말지에 대한 판단이 딱 서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세히 디자인을 잡으려면 요청 자체도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하는데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무엇을 어떻게 요청해야 할지 고민하는 고객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고객이 작성하는 디자인 요청서 양식이 있어요. 이런 걸 가지고 있는지도 회사에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디자인 요청서 양식이 없다고 하면 고객이 만들어서 가야 하나요? 그냥 만들지 마세요.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신청서 필요한 이유를 적어주세요. 그리고 폼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디자인 요청서 양식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걸 요구하는 회사는 무조건 피하세요. 인테리어 업체가 계약금이나 착수금을 과하게 요구한다면 절대 계약하지 마세요. 일반적으로 계약금 10%, 착수금 40%, 중도금 40%, 잔금 10%라고 해서 1:4:1 비율이 일반적인 대금 지급 방식이에요. 그런데 간혹 추가 할인을 미끼로 계약금이나 착수금 비율을 많이 늘리고 중도금과 잔금을 낮추자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계약금이나 착수금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회사는 자금적으로 불안정한 회사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회사하고 공사 계약을 하면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해서 계획된 입주 일정에 입주를 못하거나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추후 AS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테리어 진행 중에 계속 추가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계약하고 나서 인테리어 업체의 말 바꾸기를 예방하려면 꼭 상세 내역으로 견적서를 받으세요. 보통 추가 비용을 계속 요구하는 업체들의 견적서를 보면 공통적으로 견적서 양식이 매우 간단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무엇이 공사에 포함되어 있는지, 무엇이 빠져 있는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꼭 공사 항목별 상세 내역을 구체적으로 요구하시고 이 내역에는 꼭 제품 모델명과 수량을 표기하도록 요구해 주세요. 연락이 잘 된다고 소통이 잘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제대로 된 소통은 기본적인 형식과 양식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걸 소통하고 체크할 건지 항목별로 정리된 걸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는 겁니다. 인테리어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실수가 생길 수 있어요. 이 작은 실수들이 모이면 현장은 내가 생각했던 것들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업체와 소통할 때는 그 회사의 소통 양식을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디자인 제안서 양식이 그중 하나입니다. 디자인 제안서는 디자인 도면, 3D 그래픽 이미지, 마감재 등이 잘 정리된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디자인 제안서는 업체마다 양식이 좀 다 다른데요. 이 제안서 구성이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에 따라 소통 양식이 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소통해야 할 목록들을 얼마나 잘 정리해서 고객과 공유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업체를 결정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인테리어는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억 단위의 큰 비용이 들어가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막상 시작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너무 정보가 방대해서 오히려 정확한 정보를 찾기 어렵고 어떤 업체를 믿고 맡겨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불안감을 줄일 수 있도록 업체를 고르실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9가지 기준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 기준만 잘 기억하셔도 보다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인테리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인테리어를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꿀팁과 현장 리뷰로 찾아뵐게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톤앤톤즈 디자인 대표 우준이었습니다.